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좋아하는 중개사과. 그쵸? 이번 모의고사 잘 보셨죠? 쉬워요, 어려요? 맨날 어렵다네, 진짜. 나중에 쉬워져요. 시험 보기 전에는 쉬워질 거예요. 그쵸? 그럼 이제 몇 페이지로 들어가느냐? 오늘 몇 페이지입니까? 184페이지요. 예? 184. 184쪽 들어갑니다. 이제 부동산 거래 정보망부터 들어갑니다. 오늘 진도가 많이 나가야 되거든요. 진도 많이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 열심히 따라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안 따라오면 오후 5시까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정보망 들어갑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 어려운 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정보망은 내가 다 설명하고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 부동산 거래 정보망 들어갑니다. 이 정보망이란 뜻이 뭡니까? 누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한다 그랬어요? 개공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다.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걸 운영하는 자를 누구라 합니까? 운영하는 자. 거래정보 사업자란 말을 써요. 자, 거래정보 사업자란 말을 씁니다. 그럼 거래정보 사업자가 되려면 그냥 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돼요.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지정사항이라는 거. 그럼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는 개인도 지정받아서 운영할 수 있어요? 법인 아닌 개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법인도 지정받아서 운영할 수 있겠어요? 예, 가능합니다. 개인도 가능하고 법인도 가능. 근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지정받아서 운영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왜 법인 개공은 안 돼요? 겸업 6가지 속에 정보망 사업이 들어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개인도 가능하고 법인도 가능한데 법인 개공은 안 됩니다. 이해됐어요? 예. 그럼 이제 지정 절차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지정 절차는 가장 먼저 지정 요건을 구비하라 그랬어요. 지정 요건 구비해야 되죠? 그리고 지정 신청 들어갑니다. 누구에게 신청 들어가겠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예, 지정권자가 그분이니까. 그러면 신청할 때 그냥 갑니까? 서류 제출해야 돼? 서류. 저 요건에 관련된 서류입니다. 제출하면 여기서 검토를 해요. 이상이 없으면 지정을 하고 지정서를 주겠죠? 지정서를 교부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운영합니까? 아니죠. 운영규정을 정해서 승인을 받아야 돼. 운영규정을 정해서 뭐 한다? 승인. 변경도 뭐다? 승인입니다. 자, 운영규정 정해서 승인. 변경도 역시 뭐다? 승인. 누구 승인 받아야 되겠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여기는 지정이 아니라 승인. 그리고 정보망을 설치하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지정 절차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제 지정 요건이 일단 부가통신 사업자들만이 지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하느냐? 가장 생각을 해봐요. 회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회원이 누굽니까? 개공이자. 그럼 전국적으로 얼마 이상 가입 이용 신청해야 돼? 500명. 그러죠. 몇 개 이상 시도에서? 2개 이상 시도에서 각 얼마? 30명은 시도입니다. 시도할 때 시는 특별시 광역시를 말하죠. 그러면 서울에서 499명. 충청남도에서 1명. 그래서 500명 채웠어. 그럼 지정해줘,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럼 최소 얼마? 30명. 하나 시도에 30명 돼야 돼.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2개 시도만 되면 되는데, 그죠? 30분 갖춰야 돼. 그래서 5, 2, 3 이렇게 한개하세요. 어떻게 한다? 5, 2, 3. 자, 여기는 개공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전산망이니까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있는 사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몇 명 이상? 그럼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 있어야 되죠? 부동산 사이트니까. 몇 명? 1명. 자, 1명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필요하겠어요? 컴퓨터 설비 필요하죠. 용량이 커야 돼요, 적어야 돼요? 커야 돼요. 그럼 컴퓨터 설비 줄여서 뭐라 그래? 그렇지. 아주 좋았어. 자, 이것이 통일되게 나온다는 것은 거의 합격권에 진입이 됐습니다. 그렇죠. 조금만 더 하면 수석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갖죠. 다 필요한 것들이죠. 이 요건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개공 신경 쓰고, 여기는 기사, 여기는 공인중개사.
이런 걸 신경 써서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신청할 때는 구비 서류 가져가죠. 구비 서류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요건에 관련된 서류들이에요.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 4번, 개공 등록증 4번,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4번,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 그래서 여기는 주로 4번을 제출하거든요. 됐어요? 예. 그러면 신청받은 날로부터 며칠이내에 지정을 해서 지정서를 줘요? 30일. 이제 시점도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지정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승인받아야 돼? 3개월. 지정받은 날로부터 겁니다. 그리고 지정받은 날로부터 몇 년? 1년 이내 설치 운영하라. 시점 잘 알아두셔야 돼요. 지정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개념 잡았어요? 예, 기간하고 시점만 알아두시면 전혀 지장 없어요. 막 틀리고 싶어도 맞아. 그죠? 그죠? 그러죠? 그래서 미쳐. 틀리고 싶은데 자꾸 맞지, 그러고. 그죠? 근데 이번 모의고사 볼 때 그렇게 됐어요? 아직 안 돼? 예. 예, 금방 될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걸 운영하는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거래정보 사업자. 이용한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잖아요. 그럼 서로가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개공도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거래정보 사업자도 의무가 있죠? 서로가 의무가 있습니다. 뭐 개공은 매물에 관한 정보를 올려놓을 때 거짓으로 공개하면 돼? 안 돼? 안 돼. 거짓 공개하지 말아달라. 이게 첫 번째 의무입니다. 그리고 거래가 끝나면 거래정보망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거래 끝났다는 사실을 통보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이제 언제까지? 지체 없이 해주게 됐어요. 자, 오늘은 지체 없이 한 군데밖에 안 나올 거예요. 자, 언제까지? 지체 없이. 알려줘야지 매물 지울 거 아니에요. 근데 개공이 이 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제재? 업무정지 들어가요. 무슨 정지? 업무정지. 자, 그 다음에 거래정보 사업자는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것만 내려보내라 그랬어요?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것만 내려보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됐어요? 그리고 자, 다르게 공개하면 돼? 안 돼? 의뢰받은 거 다르게 공개하면 안 돼. 이렇게 정보를 수정해서 내려보내지 말라. 여기서 올라올 때 면적이 100이라고 올라오는데 뭐 90, 105라고 이렇게 수정해서 내려보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다르게 공개하지 말라. 그리고 개공에 따라 차별 공개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죠. 차별 공개하지 말라는 뭐예요? 뭐 어떤 개공에는 정보를 많이 주고 어떤 쪽은 적게 주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서로가 의무를 져요. 그러면 거래정보 사업자가 이 세 가지 의무를 위반했다 가정을 해봐. 그럼 어떤 제재 들어가? 지정? 취소 사유가 됩니다. 지정 취소는 하해한답니까? 할 수 있다. 지정 취소는 의무조항이요. 할 수 있다. 하해한다 할 수 있다? 아, 좋았어요. 할 수 있다. 좋아요. 아, 할 수 있답니다. 지정 취소는 재량이에요. 재량. 지정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1년하고 1장 징역 벌금 들어갑니다. 이제 이게 거래정보사업자 의무사항들. 개념 잡았어요? 예. 되게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눈물 나올라 그죠? 예, 조금 참아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고 밑줄 긋게요. 그리고 이제 지정 취소 하나 남아 있는데 그 이따가 자 185페이지. 자 185페이지 보고 있습니까? 정보망 의 세 줄만 몇 줄 거세요. 자, 밑줄 그어주신 분들은 확인만 하시고.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란 누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했어요? 개업공인 중개사 상호 간 그 가로로 묶으세요. 이걸 이제 문제를 만들어. 개공하고 의뢰인 상호 간 이렇게 출제자들이 지문 띄우면 틀려요. 개공 상호 간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다. 그리고 설치 운영한 자로서 국장의 지정했던 거예요. 지정을 받은 자를 누구라 표현해요?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사항이란 거. 자, 그래서 185페이지는 그거 하나만 알면 돼요. 밑에는 볼 필요 없어요.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자, 청색 3번 첫째 줄 밑줄 보세요. 정보망 가입은 임의적이라는 단어.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중복 가입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 두 번째 줄 후단 일반인하고 의뢰인은 가입할 수 있다 없다? 그 이유는 개공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장들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지금 이 정보망을 어디서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협회 회원들만이 이 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을까? 회원이 아닌 사람도 가입해서 이용할 수 있을까? 아닌 사람도 받아줘? 확실해? 정말로? 왜 없어요? 영원히? 영원히는 아니겠지. 하여튼 네 번째 줄 중간 협회 가입한 회원이든 네 번째 중간 찾았어요? 비회원이도 불문하고 운영하는 정보망에 가입할 수 있다. 거기도 몇 줄? 몇 줄 그었습니까?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하여튼 정보망에 가입해서 이용할 수 있어요. 물론 회비를 많이 내야지 이용하려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도표 밑으로 넘어갈게요. 거리정보사업자 지정에서 지정 전제에 나와 있어요. 첫째 줄 후단 보면은 부가통신사업자여야 된다. 이 단어 있어요? 몇 줄 보시고. 자, 부가통신사업자만이 가능하다는 거. 부가통신사업자만이 가능하다는 거. 자,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후단. 법인인 부가통신사업자라는 단어 있어요? 그 밑에 중간 개인인 부가통신사업자. 그러면 결국 개인도 가능하고 누구도 가능하다. 법인. 근데 동그라미 3번 개공인 법인 나와 있어요? 법인 개공은 된다 안 된다? 겸업 때문에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오른쪽 페이지. 자, 187페이지입니다. 187페이지. 자, 양가로 2번 지정요건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후단은 개공 동그라미 500명 2개 30인. 자, 개공은 얼마 이상 가입 이용 신청해야 돼? 500명. 2개 이상은 시도해서 각 얼마? 30. 이걸 어떻게 연결했어요? 5, 2, 3. 자, 2번은 정보 처리 기능사라 했어요. 기사라 했어요. 기사에다가만 동그라미. 한 명은 안 틀리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밑에는 공인중개사 동그라미. 여기는 개공이 아니에요. 공인중개사 한 명. 4번은 어디 동그라미? 컴퓨터하고 국장. 국장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국장이 정하는 컴퓨터 설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청책 2번. 요건을 갖춰서 신청 들어가죠? 두 번째 줄.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서 국장에게 제출하라. 이 점은 맺어보세요. 두 번째 줄. 신청서에다가 다음 서류를 첨부해서 국장에게 제출한다. 그러면 네 번째 줄.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제출 서류라 그랬어요. 확인. 이건 공통이야. 등기부하고 자격증 이런 거 다 확인 서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자격증 사본 제출합니다.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등록증 4번 4번 동그라미 2번 정보처리서 자격증 4번 있어요? 네. 4번 동그라미 3번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 4번만 동그라미. 자, 4번이 나온 데가 여기서 자주 나와. 그죠? 예. 4번만 좀 동그라미 주세요. 그리고 이제 서류는 이 요건에 관련된 서류다 생각하면 따라 외우지 않아도 돼요. 다만 4번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돼요. 이 요건에 관련된 서류다. 됐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첫째 줄. 자, 신청받은 날로부터 며칠? 30일. 거기에만 밑쪽에서 지정해주고 지정서 줍니다. 자, 뒷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자, 지정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3개월.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그리고 누구 승인 받으랬어요? 국장. 국토교통부 승인사항입니다. 여기 몇 줄.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첫째 줄 후단. 승인시부터 1년이라 했어요. 지정받은 날.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입니다. 그 시점을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예. 그 다음에 뭔 다음에? 그 다음에 자, 거기 큰 3번에서 거리정보사업자 운영상 의무 있어요? 네. 이거요. 거리정보사업자 운영상 의무 나와 있는데 그 제목 옆에다가 위반하면 무슨 취소? 지정 취소하고 1년하고 1차. 지정 취소 사유도 되고 1년하고 1차. 적어놨어요? 예. 그 제목 옆에 적으세요. 청책 옆에다가 위반했을 때. 그럼 개공 의무는 아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것만 내려보냈어요? 개공.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후단.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하라. 나와 있습니까? 이제 그걸 시험에 어떻게 바꿔요? 개공 대신 뭘로 바꿔? 의뢰인.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공개한다. 그럼 틀려. 자, 이 정보를 받은 것도 개공으로부터 올려받고 내려보낼 때도 누구에게? 개공. 개공하고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것만 공개하라. 거기만 맺어보세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두 번째 줄. 마지막 줄 있죠? 다르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나와 있어요? 예, 다르게 동그라미. 이게 두 번째 의무. 다르게 공개하지 말라. 됐습니까? 자, 오른쪽 페이지 양가로 3번 나와 있어요? 첫째 줄 후단.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거기 동그라미. 이 개공 거래정보사업자 의무는 몇 가지? 세 가지.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거 다르게 공개하지 말라. 차별 공개하지 말라. 이걸 위반하면 지정 취소되고 1년하고 1천. 자, 그 다음에 개업공인 중개사 의무 청색 있어요? 거기다가 옆에다가 위반하면 뭐? 업무정지 적으세요. 업무정지 적어놨어요? 예. 그리고 이제 양가로 1번에서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거기만 적으세요. 거짓 공개하지 말라. 그리고 양가로 2번 첫째 줄 두 번째 적으세요. 정보망을 이용하는 개공은 자신의 거래 정보에 공개한 중개 대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때 언제까지 통보? 지체 없이 동그라미 통보. 이 두 가지가 개공 의무예요. 이거 위반하면 무슨 정지? 업무 정지. 자, TP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큰 4번 나와 있어요? 큰 4번. 이제 그 제재 한번 봐드릴게요. 자, 이 제재가 이제 잘못하면 지정 취소가 되거든요. 지금 지정받아서 운영하고 있죠? 잘못하면 지정 취소. 취소권자는 첫째 줄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스스로 취소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권자는 국장이란 말 할 수 있다는 말. 두 가지 신경 써봐요. 지정 취소는 재량입니다. 그러면 지정 취소 사유는 암기사항이야 이것은. 이 지정 취소 사유는 무슨 사유? 암기사항이라고. 이제 하나씩 해볼게요. 자, 두 문자로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방법 가르쳐 주세요. 자, 첫 번째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으면 지정 취소 사유가 된다고 나와 있죠? 거 동그라미 지정 밑줄 보세요. 이제 거 동그라미 친 것은 두 문자로 공부하려고 그래요. 두 문자로. 예, 거짓 지정. 지정 취소 사유입니다. 자, 두 번째. 방금 우리가 배울 때 운영 규정을 정해서 승인 받으라 그랬어요? 받지 말라 그랬어요? 받으라 그랬죠? 받지 않거나 변경 승인 받지 않거나 운영 규정 내용에 뭐 했을 때? 위반할 때. 이것도 지정 취소 사유야. 아까 3개월 이내 승인 받으라 그랬잖아요. 기억나? 이거 위반하면 지정 취소 운동으로. 그러면 이걸 위반하면 지정 취소만 된 거 아니라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도 돼요. 그 옆에다 적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도 같이 됩니다. 이건 이하란 뜻이에요. 이건 이하란 뜻이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됐어요? 같이 돼요. 2번을 위반하면 지정 취소도 되지만 몇만 원의 과태료? 500만 원. 자, 그 다음에 3번. 방금 우리가 배울 때 3번 운영상 의무 위반 의무 있어요? 자, 거기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지 아니한 이렇게 나와 있죠?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다르게 공개하거나 차별 공개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다르게 공개하거나 차별 공개했어요. 자, 동그라미. 의뢰받지 아니한에서 자, 그리고 다르게 공개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르게 공개하거나 차별 공개하지 말라는데 차별 공개했죠? 그러면 이것은 지정 취소 사유 되면서 저기서 뭐라고 했어요? 1년하고 1차. 여기 아까 했던 거요. 같이 되는 거야. 지정 취소 사유도 되고 1년하고 1차.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아까 정보망은 몇 년 이내 설치 운영하라 했어요? 언제부터? 그랬죠. 근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운영을 했어 안 했어? 왜 안 했어요? 그래, 어떻게 된가 볼라. 그럼 어떻게 돼? 지정? 취소 사유가 되는 거야. 아주 좋았어요. 봐, 이렇게 열심히 들으니까 잘 알잖아. 아, 그래서 금방 합격할 것 같아. 아, 그래서 정 동그라미 1년 밑줄 보세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개인도 정보망을 운영할 수 있고 법인도 운영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개인 거래 정보 사업자가 뭐 하거나 사망, 법인 거래 정보 사업자가 예상. 자, 그래서 이제 거운 의정 사해입니다. 자, 이게 지정 취소 사유예요. 자, 두 문자로 암기하려면 거운 의정 사해 이렇게 암기해 보세요. 어차피 이건 암기 사항이야. 사유들 있잖아요. 지정 취소,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자격, 취소, 사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어차피 다 암기사항들이야.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차근차근 해봐요. 예, 그래서 이제 두 문자를 하려면 거운, 의정, 사 이렇게 하면 돼요. 오늘 암기사항 많이 나와요. 오늘 내용이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되게 재밌어. 한번 해봐. 거운, 의정, 사 좋았어요. 아주 말 잘 듣네.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됐어요? 네, 좋았어요. 거의 합격할 것 같아요. 거운, 의정, 사 지정 취소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500만 원 같이 되고 이건 1년하고 같이 되고 나머지는 지정 취소만 되는 거예요. 개념 잡았어요? 예. 그 점도 알았습니다. 제재 끝났어요. 오른쪽까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래정보망 파트는 이 정도 정리를 하면 끝나고 뒷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로 공부할 내용이 거기 몇 장 파트? 6장 파트. 이제 6장을 다 해야 될 건데 6장이 내용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의무사항이 나와 있는데 개공 등 업무상 의무사항이 있어요. 그 총설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그 2절 파트 제목 읽어보세요. 자, 기본 윤리도 큰 내용은 없어요. 기본 윤리도 큰 내용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칠판 보세요. 이제 다 설명하고 몇 쪽 얻을게요. 여기는 뭐 크게 공부할 건 없어요. 자, 가장 먼저 기본 윤리로 규정된 거 여러분 이제 품위 유지, 신의 성실, 그렇죠? 품위 유지 의무하고 신의 성실, 공정 중개 의무 있어요. 그래서 등으로 넣을게요. 이거. 그러면 이거 내용 가지고 시험 나오겠어요? 어떻게 한 게 품위 유지다 이런 거. 쓰레파 끌지 말라, 비틀거리지 말라. 뭐 이렇게 해서 문제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품위 유지가 아닌 걸 골라라. 그렇게 나오진 않을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건 선언적인 건데 준수 의무자가 누군가 말하면 되죠. 그죠? 누가 준수해야 돼요? 개공하고 서공. 이거 말하면 돼요. 그럼 중개 보조는 이 품위 유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이 앞뒤에도 한번 없다고 했죠? 그래서 중개 보조만 X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만 알면 되고, 그죠? 예. 그리고 공정 중개라는 것은 공평하게 중개하라 이 말이에요. 어느 한쪽에만 치우지 말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있죠?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 성관주의. 그러면 성관주의 뜻이 뭐겠어요? 주의 의무 뜻. 성관주의 의무 뜻. 자, 우리가 2차는 논문형에다가 주관식 단답형. 자, 성관주의 의의를 서술하시오. 자. 좋았어요. 막 책을 열심히 읽었네. 그죠? 그렇지. 자,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주의 의무를 다하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뭘 다하라? 여기 주의 의무란 단어 있잖아요. 성관주의 의무. 주의 의무를 다하라. 그러면 개공 수준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물건 중개로 물건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하자가 있냐 없냐를 주의를 가지고 조사를 의무를 생각하면 돼요. 개념 잡았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거 성관주의 위반을 해갖고 잘못해가지고 매수인이 물건을 샀는데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 성관주의 위반 때문에 개공이 잘못해가지고 그럼 손해배상은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됩니다. 손해배상은 져야 돼요. 근데 우리 법상 등록 취소랄지 업무 정지랄지 이런 제재는 따라 붙을 것 같아요? 안 따라 붙어요? 왜 안 따라 붙어요? 왜 제재는 없어요? 그 이유. 이 성관주의 의무는 우리 중개사법상 의무가 아니야. 지금 책에서는 배우고 있지만 중개사법상 의무가 아니라 어디서 인정? 판례나 학설에서 인정하는 의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래서 제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중개사법을 위반해야지 등록 취소랄지 업무 정지가 따라 붙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그래 이제 그 말하면 돼. 이 이유는 이유 적어주면 중개사법상 의무가 아니니까. 우리 법상 의무가 아니니까 이게 이유야 이유. 개념 잡았어요? 예. 근데 민사상 손해 발생하면 손해배상은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돼. 그러죠? 이것도 내용 가지고 낼 것은 없어. 이건 말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준수 의무? 비밀 준수 의무. 이것도 내용이 좀 있기는 있는데 뭐 많지 않아요. 자, 그러면 비밀 준수 몇 가지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좀 이따 밑줄 긁을 테니까 칠판 보세요. 자, 비밀 준수 의무를 한번 보면은
자, 준수 의무자는 누가 되겠어요? 준수는 누가 해야 돼요? 개공입니까? 개공 등이에요. 왜? 다 준수를 해야지. 개공원이 열심히 비밀 짓고 있는데 보조원이 가서 다 누설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개공 등입니다. 등이 들어가요. 근데 품위주는 보조원 받잖아요. 이건 보조원도 들어가요. 소공도. 그 다음에 준수 시기는 언제까지? 자, 그 계약 끝날 때까지요. 중개업을 그만둘 때까지요. 영구이요. 죽을 때까지. 그럼 비밀을 안고 있으면 누설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참아야 돼? 병 날 텐데. 아니, 졌어요. 그래, 하여튼 꼭 참아봐. 그래서 하여튼 영구이. 언제까지? 영구이. 죽을 때까지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밀을 누설했는데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중개사법에서 괜찮다는 규정이 있을 수가 있어, 없어요? 그리고 다른 법에서 괜찮다는 규정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이런 경우는 누설해도 관계없어요. 우리 법에서 비밀 누설해도 괜찮다는 규정은 뭘 생각하면 돼요? 뭘 생각하면 될까? 죽었어요. 우리 중개사법에서 누설해도 괜찮다, 이거. 확인 설명.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에게 개공은 설명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요. 이게 확인 설명, 하자를 설명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우리 법에는 또 비밀 준수도 같이 있어, 없어? 그러면 둘이 충돌이 되거든요. 여기는 확인서 하자를 설명해 줄 의무가 있고, 매도인은 집값 떨어지니까 비밀을 지켜달라 요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충돌이 되잖아요, 의무가. 근데 뭐가 우선해요? 확인, 설명, 의무가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자를 설명해도 비밀 누설로 처벌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우리 법에서 괜찮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송법상 재판관 앞에 개공이 증인으로 불려가서 증언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 이것도 죄가 되지 않아요. 이건 소송법에서 괜찮다. 만약에, 죄가 되면, 만약에 죄가 돼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증언하겠어, 안 하겠어? 근데 소송법에서 괜찮다고 막아놓은 거지. 그리고 본인이 뭐가 있으면 승낙. 본인이 누설해도 좋아요. 그러고 승낙해주면 그죠? 괜찮습니다. 본인이 괜찮다는데. 이해되세요? 이법성이 조각됩니다. 이거 괜찮고. 그 다음에 제재. 비밀 누설하면 어떤 제재 들어가요? 예? 1년하고 1년. 징역 벌금 들어가요. 이건 무거운 거예요. 업무정지 이런 거 아니잖아요. 징역 벌금 들어가요. 등록 취소 이런 것도 아니고 징역 벌금 들어가요. 몇 년하고 몇 년? 1년. 그리고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무슨 죄? 반의사 불벌죄가 뭐예요? 그대로 해석하면 피해자 의사에 뭐해서 반해서 죄를 벌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그렇죠? 벌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비밀 누설하면 수사기관에서 개공 잡아가 처벌할 수 있어요. 근데 피해자가 여기서 누구요? 의뢰인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분 개공 처벌하지 말아달라 하면 수사기관에서 처벌해 못해? 못해. 못합니다. 이걸 무슨 죄? 반의사 불벌죄.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는 우리 중개사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다른 거 없어요. 오로지 비밀 준수 하나. 됐어요? 예. 자, 이것이 기본 윤리 파트에서 공부할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기본 윤리는 이 정도만 해주면 충분해요. 이해하면 잡았어요? 자, 밑줄 그을게요. 칠판에 적힌 거 밑줄 겁니다. 197페이지 청색 1번 품위유지 있어요? 197페이지를 보세요. 품위유지 있습니까? 첫째 줄만 밑줄어요. 개공, 소공은 전문 직업에서 품위를 유지해야 된다. 개공, 소공 가로로 묶으세요. 그럼 이제 뭐가 그 지문에 빠져 있어? 보조원 X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보조원은 품위 유지 의무가 없다는 거. 보조는 품위 유지 의무 있어 없어? 없어. 그죠? 그 다음에 청색 2번은 제목만 밑줄 그어놓으세요. 신의성실 공정중개. 197페이지 청색 2번 제목. 청색 2번 제목 있잖아요. 제목만 밑줄 그어서요. 이것은 뭐 큰 내용 없어요. 신의성실을 해야 되고 공정하게 중개하라 이 말이에요. 됐어요? 예. 제목만 밑줄 그으시고. 자, 뒤에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거기 198페이지 큰 2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있어요? 자, 양갈 1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그어서. 이건 이제 개념이에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줄여서 성관주의라고 부르는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행위자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통상 가져야 할 주의 정도. 그 말이 주의 의무를 다하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뭘 다하라? 주의 의무를 다하라.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왼쪽은 밑에는 볼 필요 없어요. 199페이지 청색 2번. 2번 효과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줄 중간 판례가 해석상 인정하는 의무다. 판례가 해석상 인정하는 의무다. 그러면 중개사법상 의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밑적으세요. 성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과실이 인정되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무슨 책임? 손해배상.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되 이 제재는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어. 등록 취소 업무정지 이런 건 없어요. 이건 여백에다가 제재 X라고 적어놓으면 돼요. 등록 취소 업무정지는 안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우리 법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중개사법상 의무가 아닌 거 골라라 이렇게도 나와요. 그럼 품위 유지는 우리 법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어. 이거 우리 법에 들어있어요. 들었어요? 비밀 준수 의무도 들어있어.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도 있고 확인 설명 의무도 다 있어. 이것만 없어요.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이게 정답이야. 성관주의 의무가 정답이라고. 중개사법상 의무가 아닌 걸 골라라. 30파트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와. 내용 가지고 낼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중개사법상 의무가 아닌 걸 골라라. 그러면 성관주의가 답이야. 개념 잡았어요? 예. 자, D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자, 200페이지 비밀 준수 의무 나와 있습니까? 청색 2번 비밀 준수 의무 적용 범위 나와 있죠? 자, 양을 비밀의 내용. 첫째 좀 있죠. 누설이 금지된 비밀은 중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거기. 그럼 과거부터 흘러온 얘기는 여기서 말하면 비밀이 돼? 아니요. 중개 업무 수행 과정에서. 그 밑줄을 그시고. 자, 준수 의무자는 아까 개공이라 그랬습니까? 개공 등이라 그랬어요. 그럼 보존도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등까지 동그라. 멍구라미? 동그라.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준수기간. 중개업에 종사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지켜야 된다 나와 있죠? 그러면 그 말이 언제까지? 영구에. 세 번째 영구에. 이거 죽을 때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예 제목 밑에 보세요. 어느 법에 특별규정? 중개사법에 특별규정이 있어요? 아까 확인 설명했죠. 네 번째 좀 해주세요. 확인 설명 의무하고 비밀 준수 의무 간의 보호법익 형량이 문제된다. 이 질문 있어요? 그러면 우리 법에 확인 설명 하자가 있으면 설명할 의무가 있죠. 또 비밀 준수 의무도 있죠. 그럼 뭐가 우선한다? 그래서 확인 설명 의무 이것이 우리 법상 괜찮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다른 법률로 규정 원리만 알면 돼. 이것은 첫째 줄 소송 절차에서 증언만 밑줄 그으세요. 원리만 알면 돼요. 원리만. 다른 법이 괜찮다. 그래서 괜찮. 소송법이 괜찮다니 괜찮은 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제목. 본인은 뭐다? 그리고 양가로 1번. 제재. 몇 년하고 몇 년? 양가로 2번. 무슨 죄?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반의사 불벌절하래요. 그래서 이제 비밀 준수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자, 기본 윤리 파트는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3절. 우리 법에서 3절이 중요하죠? 금지행위는 무조건 출제가 되고 있어요. 28번은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29회잖아요. 금지행위는 매년 나와, 매년. 이게 빠져보면 낼 거 없지, 그쵸? 우리 법상 금지행 무조건 나와. 그래도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자, 칠판 봐보세요. 칠판은 어떻게 보라 그랬어요? 자연스럽게 뭐 뚫어지게 볼 필요 없어. 뭐 100점만 맞으면 되는데. 자. 그렇죠. 금지행위 적용 범위는 누구에게 적용되겠습니까? 개공이겠어요? 개공 등이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배울 내용은 보존, 소공, 개공 다 하면 안 돼요. 개공 등입니다. 그러면 또 문제가 이렇게도 나오죠. 적용되지 않는 것은 일반인들은 적용하지 않아요. 일반인들은 지금 배울 내용이 적용되지 않아요. 됐어요? 그러면 적용은 누가 된다? 개공 등. 그러면 우리 중개사법상 개공 등을 많이 배웠잖아요.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 개공 등과 관련된 내용.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 그렇지. 비밀 준수무. 금방 배운 거 빨리 대답해 버려야 돼. 비밀 준수무. 아주 좋았어. 비밀 준수무 개공 등. 또. 어? 아니, 품위 유지는 개공 등 아니잖아요. 보존이 빠졌잖아요. 보존 빠져, 그건 아니야. 또. 앞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만 대봐, 빨리.
총 5가지. 예방교육, 그렇지. 그건 저 뒤에서 배운 건데. 오, 좋았어요. 너무 공부해. 예방교육 대상. 아, 보조원, 소공, 개공 다 예방교육 대상이 됩니다. 오, 좋아. 또. 하나만 대라 그랬어. 오, 좋아. 자, 여기는. 하나만 생각해봐요. 아니, 금쟁이 빨리 대답하면 되지. 금쟁이. 금쟁이 개공 등. 그럼 책에 나왔네. 비밀 준수 개공 등, 금쟁이 개공 등, 예방교육 대상 개공 등. 또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렇지. 이중소속 금지. 뭐 이중소속 금지. 보조원, 소공, 개공 이중소속 하면 안 되죠. 거기 나와서 하나 남았네. 결격사유. 결격사유 없어야 되잖아요. 보조원, 소공 다 없어야 되잖아요. 개공. 자, 그러면 종합 책 순서대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결격사유, 개공 등이에요. 그 다음에 이중소속 금지. 그죠? 그 다음에 방금 배웠던 비밀 준수 의무. 그 다음에 금지행위. 그리고 저 뒤에서 예방교육 대상. 이 5가지가 개공 등. 그래서 시험 문제에 개공 등과 관련이 없는 것은 몇 개냐. 이렇게도 문제가 나와요. 그게 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개공 등과 관계없는 걸 골라라. 그것도 몇 개를 골라라. 이렇게. 이해됐어요? 예, 거기다가 이제 품위 유지 넣어놓고 이중 등록 넣어놓고 뭐 이렇게 넣어놓잖아요. 이해됐어요? 품위 유지는 보존이 빠죠. 개공 등이 빠고 이중 등록은 개공만 하지 말란 소리죠. 그렇게 문제가 그렇게 나와요. 그게 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공 등 그러면 알고 있어야 돼. 됐어요? 예. 자, 그러면 금지행위 적용 범위 202페이지 청색 2번 적용 대상자 있어요? 양갈 1번 첫째 줄 밑줄 보세요. 누구에게 적용된다 그랬어요? 등까지 동그라미. 개업공인중개사 등. 등은 보조원, 소공 다 들어가요. 그리고 양갈 2번 첫째 줄 무등록업자나 일반인들에게는 금지행위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거기도 첫째 줄을 밑줄 보세요. 밑줄 봤습니까? 예. 그럼 이제 금지행위 내용 들어갈 건데 내용은 법에서는 7가지, 분석하면 8가지요. 매, 무, 보, 거, 관, 직, 상, 투가 내용이에요. 그래서 원래 7가지인데 분석하면 8가지. 그러면 지금 이걸 딱 읽는 순간 내용이 생각나요? 안 나요? 이거 안 나? 이것도 안 나? 공부가 덜 됐네. 나중에는 저걸 보는 순간 내용하고 벌칙까지 쫙 연결이 되면 공부 다 된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 4가지는 몇 년하고 몇 년이요? 1천. 이 밑에는 3년하고 3천. 이제 벌칙을 먼저 해놓고 접근할 거예요. 이제 하나씩 분석 들어갈게요. 203페이지 청색 1번 읽으세요. 이거 하라는 거요? 하지 말라는 거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아니 하지 말라. 여기서 이제 매가 나온 거예요. 2문자입니다. 2문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봐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법정 중개 대상물이 뭐가 있다고 우리가 첫째 시간에 배웠어요? 토지 또 건축물 또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또 임목 또 공장재단하고 광업재단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중개하라는 거예요. 개공이 중개하라는 것이지 매매는 사고 파는 거잖아요. 업이란 것은 한 번이다 여러 번이다. 이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물건을 계속 사들이지 말라. 또 되팔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걸 매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 자동차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그러면 개공이 자동차를 계속 사갖고 되팔고 그러면 걸려 안 걸려?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법정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걸려 들어가. 자동차는 이 속에 없으니까 계속 사고 팔아도 여기에 걸리진 않아요. 됐어요? 그 다음에 매매란 것은 사고 파는 거죠. 업은 한 번이다 여러 번이다? 그러면 임대를 계속하면 임대업을 하면 금지행위로 걸려 안 걸려? 왜? 여기서 법에서 매매업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임대업을 하면은 금지행위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 앞뒤에 배울 때 법인 개공은 임대 관리든 관리 대행을 겸업하지 임대업 못 한다고 했죠. 기억나요? 근데 개인 개공은 임대업도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법인 못한 것은 겸업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럼 개인들은 할 수 있다는 소리죠? 왜? 금지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임대업은 금지행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개업하면서 임대사업 같이 할 수 있어요. 개념 잡았어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이제 가장 애매모호한 것이 업이냐 아니냐 이거잖아요. 업은 한 번이에요, 여러 번이요? 그럼 이거 업에 관한 판례가 몇 가지 나왔어요. 1, 2월 달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우리가 아파트 건설하면 앞에 상가 만들죠? 단지 내 상가. 그걸 개공이 통째로 사가지고 한 칸씩 팔아먹었어. 약국 자리, 편의점 자리, 중개업소 자리 뭐 이렇게. 그러면 그것은 업으로 본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거예요? 업으로 볼까요? 안 볼까요? 계속으로 봐, 한 번으로 봐. 계속으로 봐. 예컨대 목소리 줄어들어. 그건 판례에서 업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한 번이다, 계속이다. 그럼 걸려 들어가. 금지행위로 걸려 들어간다고. 됐어요? 그러면 이건 걸린 거 보세요. 5년 전부터 1년에 한 번씩 개공이 살았어. 1년에 물건 하나, 또 다음에 하나, 또 다음에 하나. 이렇게 5년간 누적이 됐어. 그걸 계속으로 볼까? 업으로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볼 것 같아? 볼 것 같아? 둘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애매모호한 건 판사가 업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달라있겠죠. 유사 판례가 있어요. 유사 판례. 업으로 봤어요. 업으로 봤어. 그래서 이제 그것도 누적이 되면 계속성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걸려 들어가?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개념 잡았어요? 그러면 하나 더. 몇 개 더? 자, 이건 금지행위 걸린 거 봐보세요. 자, 지금 매매업은 이거거든요. 이 사람이 가부 건물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사들였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한 번 사들이면 금지행위에 걸려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왜? 업이? 아니니까. 그러면 자기가 살 집 하나 산 것은 괜찮다는 소리죠? 그건 왜? 업이? 아니니까. 살 집이 그것 때문인 게 아니라 업이 아니니까. 근데 이런 물건들을 계속 사고 갖고 되팔고 하면 금지행위로 걸려 들어가죠?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그렇죠. 그러면 갑이 건물을 개공 찾아와서 의뢰를 했어요. 중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했다 그랬는데 이게 돈이 될 것 같으니까 개공이 직접 사들였어요. 그러면 이건 한 번 사들이면 금지행위 걸려 안 걸려? 응? 금지행위 걸려? 어디 걸려? 직접 거래죠. 관직에서 저기 칠판에 관직 있잖아요. 직접 거래 들어가면 돼요. 그럼 위하고 차이가 뭐예요? 이건 벌칙도 3년하고 3천이잖아요. 여기는 한 번 하면 죄가 되지 않고 여러 번 해야 1년하고 1천이고 여기는 한 번만 해도 3년하고 3천이잖아요. 직접 거래 들어가서. 둘이 차이가 뭐냐고. 위에 거하고 밑에 거 차이. 개념 차이가 뭐냐고. 여기는 의가 있잖아요. 의뢰에 들어온 물건을 산 걸 말해요. 자기 고객, 중개해달라는 물건을 산 거. 이건 몇 번만 해도 직접 거래? 한 번이든 여러 번이든 다 직접 거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1번 하고 있잖아요. 1번은 의뢰인이란 말이 있어 없어? 그럼 의뢰인이 아닌 물건을 사들인 거야. 그럼 어떻게 사들였다는 거야? 다른 개공을 도저히 산다 할지. 한 번 하면 괜찮아. 아니면 뭐 신문에 나와 있는 거 연락해서 산다 할지. 그럼 의뢰를 한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사들인 것은 한 번 하면 괜찮고 여러 번 하면 매매업에서 걸려. 몇 년하고 몇 년? 1년. 근데 자기 중개업소에 찾아와서 의뢰를 맡겼잖아요. 그걸 사들인 것은 몇 번만 해도 걸려? 한 번. 그리고 몇 년하고 몇 년? 3년. 의뢰인하고 하면 무조건 직접 거래야. 개념 잡았어요? 그럼 1번은 항상 머릿속에서 의뢰인이 아닌 자란 말이 박혀 있어야 돼, 안 박혔어요? 박혀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자, 1번은 끝났어요. 그래서 법정 중개도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하라 하지 말라. 자, 양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1번. 법 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이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정보, 임목, 강압성, 공정을 말한다. 그게 몇 조 보세요. 법정 중개 몇조 권하세요? 네. 왜 몇 조 구해야 돼? 이것을 매매를 했을 때 걸리는 것이지 그 속에 자동차 있어 없어? 자동차 매매업은 안 걸린다. 그런 뜻에서 그걸 알고 있어야 되고. 자, 동그라미 2번 세 번째 줄 몇 조고 즉부터 중개업을 뭐 하거나 임대업 동그라미 임대업을 영위하거나 그 다음에 분양대업 동그라미 이걸 영위하면 금지행위다 아니다? 아니에요. 아까 매매업이 걸리지 그 임대업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분양대행업은 겸업이고 가능하고.
자, 동그라미 3번 앞쪽이면 매매업, 매매업 동그라미. 매매업이란 말은 두 번째 줄 후당 계속성, 반복성, 영리성이란 말이 있어 없어요? 이거 업인데 그 밑에 줄. 자, 예를 들어 밑쪽에서 법인 개공이 건설회사에서 분양한 단지 내 상가들 일괄적으로 매입해서 상가를 일괄적으로 매입해서 개별적 동그라미 분양 판매하는 행위 계속이다 한 번이다. 계속 걸려 들어가. 자, 뒷페이지 넘어가서 또한 첫째 줄 몇 적으세요. 8년 사이에 몇 번 취득했어요. 그리고 4개월에서 1년은 단기간 보유하다가 5번 걸쳐서 양도 거기까지. 아까 내가 1년에 한 번씩 사드린 거 비슷한 판례잖아요. 이것도 한 번으로 본다, 계속으로 본다. 계속 업으로 보는 거예요. 업. 됐어요? 이 애매모호한 건 판례 공부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개공이 자신의 거주를 위한 주택 매매 행위, 중개업을 위한 상가 매매, 이건 금지 행위 아니야. 왜 아니에요, 이건? 업이? 아니니까. 계속성이 없으니까 아닌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제목 읽으세요. 자, 두 번째 줄부터 먼저 금지행위 해달하면 그 매매계약 상대면 의뢰인이 아니어야 된다. 1번에 걸리려면 의뢰인이 아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1번. 이해되세요? 만약 계속 적으세요. 매매계약 상대방이 누구일 경우에 중개 의뢰인 동그라미. 의뢰이면 어느 거래에 걸린다? 직접 거래에 걸려 들어가. 그럼 몇 년하고 몇 년? 3년하고 3년. 직접 거래 밑에다가 3 적어 놓으시면 돼요. 의뢰인하고 하면 직접 거래에 걸려 들어가. 6번에 걸려 들어가 버립니다. 자, 그래서 1번은 항상 의뢰인이 아닌 자란 말이 밖에 있어야 돼. 의뢰인이 아닌 자고 했던 거 밖에 있어야 돼. 그러면 한 번 하면 괜찮고 여러 번 했을 때만 금지입니다. 개념 잡았어요? 자,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쉽죠? 좋아요. 자, 2번 읽으세요. 알면서 동그라미. 이제 알면서가 핵심인데 방금 읽었던 것은 이걸 덧줄이면 뭐예요? 이거요. 덧줄이면 무등록업자와의 협조 행위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제 덧줄이면 뭐냐 그러니까 그건 너무 줄였고 무등록업자 협조 행위. 근데 알면서 협조행위가 걸립니다. 뭐 하면서?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칠판 보세요. 무등록업자라는 건 등록 안 하고 영업한 사람이죠. 자, 이것은 이거예요. 자, 갑의 A라는 무등록업자에게 의뢰를 했어. 그러면 A는 등록을 했어요? 무등록했어요? 등록 안 했죠? 근데 이 A가 친구 B인 개업공인 중개사 B에게 갑의 매물을 소개해 줬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럼 B 개공은 누구로부터 저 갑의 매물을 소개받은 거예요? A. 근데 A가 무등록업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금지행위가 되느냐? B가 금지행위 되느냐 이 말이에요. 되겠어 안 되겠어? 무조건 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무등록하는 것을 개공이 뭐하면 알고 의뢰받으면 금지행위 걸려 들어가요. 그죠? 이거 무등록한 거 알고 의뢰받으면. 근데 무등록한 걸 모르고 의뢰받으면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그럼 혹시 알고 의뢰받았더라도 걸리면 뭐라 그래? 몰랐다. 난 저분이 개공인지 알았다고 되잖아요. 일단은 나 이분 개공인지 알았다. 우리 개공 모임에 계속 참석해. 아, 그러잖아요. 왜? 걸리면 1년하고 1천인데. 그렇죠? 일단은 몰랐다 그래. 근데 관청에서 증거들이 되고 알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오면 끝까지 밟을 때? 아니, 그러면 안 돼. 그때는 살려주세요. 왜 그러냐면 개심죄 걸려. 아, 증거 다 있는데. 그렇죠? 개심죄로 이런 더 때려볼 거예요. 자, 연습 한번 해보세요. 못해? 살려주사 안 해? 그렇죠. 안 하게 생겼어. 좋았어. 끝까지 갈 것 같아요. 끝까지 모른다고. 예, 좋았어요. 하여튼 알고 의뢰받았을 때만 걸려. 모르고 의뢰받으면 금지행위 걸리지 않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런데 이제 내가 저 무라고 썼는데 이걸 말합니다. 협조한 개공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1년하고 1천이잖아요. 그럼 무등록자 본인은 3년하고 이 관계를 좀 알아두세요. 지금 저기서 무랑과 무등록업자하고 협조한 개공을 말하는 거예요. 1년하고 1천. 근데 무등록자 본인은 3년하고 3천에 들어가요. 징역 벌금. 이 관계를 좀 알아두시고. 그럼 하나 더. 몇 개 더? 그러면 무등록업자 협조해갖고 거래계약까지 끝내줘야만이 이분이 금지행위로 처벌받아요. 거래계약 관계없이 협조하는 것 자체만으로 금지행위예요. 협조하는 것 자체만으로 금지행위예요. 협조하는 것 자체만으로 금지행위지 거래계약은 별개 문제라고. 이해되세요? 계약 체결하고 안 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등록업자하고 같이 놀지 말라. 놀지 말라 이 말이야. 그죠? 예, 그러면 몇 쪽 긋기 끝났어요. 양가로 2번 세 번째 줄 몇 쪽 보세요. 양가로 2번 동그라미 1번 세 번째 줄. 무등록업자로부터 거기 찾았어요? 네. 의뢰인을 소개만 받아도 금지행위가 된다. 그 지문 있어요? 네. 금지행위를 구성하고 계약까지 성사시켜야 금지행위를 구성한 것은 아니다. 방금 내가 이야기한 거죠. 그죠? 그거. 그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동그라미 3번.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3번. 몇 쪽 보세요. 이 규정은 무등록업자임을 알고 동그라미. 알고 한 행위는 금지 대상이 되나. 두 번째로 모르고 하면 금지 행위가 아니다. 아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2번에서는 알고 의뢰받았을 때만 금지 행위. 모르고 의뢰받으면 금지 행위가 아니다. 아니다. 끝. 자, 3번 제목 읽으세요. 청색. 자, 이걸 더 줄이면 이겁니다. 더 줄이면 보수를 더 받아도 걸리고 실비를 더 받아도 걸린 거야. 보수 또는 실비 초과죠? 그럼 보수가 중개 보수가 100만 원인데 150만 원 받으면 걸려 안 걸려? 그리고 실비가 교통비가 70만 원 들어갔는데 80만 원 받으면 걸려 안 걸려? 걸려 이 말이에요. 보수가 됐건 실비가 됐건 더 받으면 금지행위로 걸려 들어가.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근데 개공은 많이 받으려래요? 적게 받으려래요? 그래서 이제 보수는 100만 원만 받고 500만 원짜리 자동차, 중고 자동차 한 대를 더 받았어. 걸려 안 걸려? 어디 걸려? 금품에 걸려. 그럼 서울 인사동에 보면 골동품 많거든요. 골동품 한 점을 더 받았어. 걸려 안 걸려? 걸려. 자, 금 열량으로 된 행운의 열쇠를 받았어. 걸려 안 걸려? 행운의 열쇠인데? 금으로 됐으니까. 걸리겠죠? 네, 좋았어요. 그러면 이건 걸린 거 보세요. 이제 중개 보수를 수표로 받았어, 수표로 더 받았어요. 100만 원인데 500만 원짜리 수표 받는데 며칠 뒤에 그 수표가 부도 처리됐네. 걸려 안 걸려? 아, 그것도 걸려? 부도 났는데도? 그러면 그대로 돌려줬어, 받아가지고. 걸려 안 걸려? 아, 돌려주면 안 걸려? 걸려? 아니, 더 받았다가 우리가 뭐 정치인들도 그러고 공무원들도 그러고 뇌물 받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돌려준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법에서 보수 더 받다 돌려주면 걸리냐고. 이것도 걸려요. 이것도 걸립니다. 더 받으면 무조건 걸려. 그러니까 이제 또 연구를 합니다. 합의를 해서 더 받아내자. 아, 합의해도? 합의해도? 의뢰인이 가져가라고 사정해서 가져왔는데요? 아, 그래도 걸려? 그래도 걸려요. 문제 생기면 걸립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건 걸린 거 보세요. 또 권리금에 대한 보수 있잖아요. 권리금. 우리가 상가 임대하면 보증금 얼마에 권리금 얼마냐. 권리금에 대한 보수를 엄청 많이 받아먹었어. 걸려 안 걸려? 왜?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그 분양 대행은 겸업이죠. 여기도 초과 보수 안 걸려? 그런 건 안 걸습니다. 그러면 보수를 적게 받거나 안 받으면 우리 법상 제재 걸려 안 걸려? 초과했을 때만 덜 받거나 안 받을 것은 관계없어요. 지금 잡았어요? 예, 자, 끝났어요. 자, 밑줄 긋고 휴식까지 할게요. 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후단. 개공부터 밑줄 보세요. 개공 등이 동그라미 1번입니다. 법정 상한액 이하로 보수를 받거나 전혀 받지 않는 경우.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 현행법상 저촉되지 않는다. 그 집은 밑줄 보세요. 더 받았을 때 걸리지 덜 받거나 안 받으면 관계없다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첫째 줄로단 판례 나와 있어요?
이 판례 지문 익혀야 돼요. 세 줄 맺어보세요. 판례도 개공이 의뢰인으로부터 보수 등의 명목으로 소정 한도를 초과하는 액면 금액 당좌 수표를 교부받았다가 그것이 사후에 뭐가 되거나 부도 처리되거나 그대로 뭐해도 반환하는 경우에도 금지행위에 들어간다. 이 지문 좀 익혀 두셔야 돼요. 판례.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세 줄 맺어보세요. 현행법은 금품으로 규정하면서 현금의 물품을 수령한 경우, 그죠? 예를 들어서 고가 미술품, 차량 등 속에는 금으로 된 행운의 열쇠도 들어있어요. 그럼 금지행위 걸려 안 걸려? 걸려. 자, DP 넘어가세요. 자, 동그라미 5번 세 번째 줄 주택관리대행 밑줄 보세요. 됐어요? 그 다음에 상가 분양 대행 이거 겸업이죠. 이 두 가지는 겸업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앞주에 겸업은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안 걸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권리금 나오네. 권리금 때문에. 권리금도 중개 대상물이 아니니까 많이 받아도 안 걸려. 금지행위 규정되지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제목 읽으세요. 자,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밑줄 보세요.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자, 그러면 초과 보수 받을 때 다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초과 분만 무효고 돌려주는 것도 초과 분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 이 지문이 있어요? 예.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중개 보수 실비 더 받으라 받지 말라? 받지 말라. 거기까지 공부해봤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금지 행위란 건 다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하지 말라. 무등록업자하고 협조하지 말라. 보수 실비 더 받지 말라. 다 하지 말라라니까 좀 머리 아프죠?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렇지. 해소했습니다.